옥사이드 성분이 하는 작용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그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 작용은 익스펙트론 또 거담 작용이랑 같이 묶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있죠. 엑소크라인 스티뮬런트요. 네, 엑소크라인 외분비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외분비액이 바로 소화기에서 분비된 소화기 점막에서 분비되는 그 소화되는 공간 속으로요. 위 장으로 분비되는 그 점액들이 대표적인 엑소크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옥사이드가 작용하는 엑소크라인 외분비액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사이드 성분이요. 소화기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힌 논문이 있어요. 여기 8 번, 9 번에 제가 레퍼런스 달아 놓은 참고문헌으로 달아 놓은 논문이거든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논문의 내용을 통해서 옥사이드가 외분비에게 분비를 촉진시켜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소화기 점막의 보호작용, 그 엑소크라인 외분비액 중에서요. 위 점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옥사이드가 하는 일이에요. 옥사이드가 그 호흡기 점막에서 술잔세포가 뮤신 분비하는 거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점액을 분비하는 걸 조절하는 역할을요. 호흡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소화기 점막에서도요. 그래서 위장 점막 세포에 대해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요. 호흡기에서 그 항염 작용했던 거랑 마찬가지의 기전에 의해서 위장 점막에서도 항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만 다르지 이 점막이 호흡기에 있는 점막, 기도에 있는 점막이냐, 소화기, 위장에 있는 점막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옥사이드가 하는 일은 여기서건 저기서건 동일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질 가산화를 억제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준대요. 지질 과산화 작용이라는 건요.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지질 과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있는 세포만 손상되고 마는 게 아니라 멀쩡하던 세포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산화물질이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세포 하나만 건드려서 걔만 망가뜨리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 이렇게 어 연달아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연쇄작용처럼 그 손상시키는 범위를 점점점 넓혀 나가기 때문에 이 산화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게 건강을 해치는 주된 그런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 지질 과산화도 바로 그런 작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질 과산화를 억제해 준다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항산화 작용인 거거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위 점막이 이런 산화물질로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게 또 옥사이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판은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그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통과하는 그 통로예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꿀꺽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위를 지나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직장에서 항문으로 내려가는데 이 길이요. 하나로 연결된 통로잖아요. 다만 뭐 위의 모양이나 장의 모양에 따라서 통로가 주머니처럼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꼬불꼬불해졌다가 그 통로의 모양만 길의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이 길은 끊김없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래서 바로 이 하늘색 공간이 그 통로가 되는 공간이고 루멘이라는 게 우리말로 강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강이 바로 이 빈 공간, 이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 그 위라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공간, 음식물들이 여기 들어와 소화가 되는 그 공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pH는 네, 2니까 산성의 pH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위 안에, 위 주머니 안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은 산성 성분,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으로 그걸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pH가 2, 산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공간에도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여기도 이 공간, 이 음식물이 들어오는 공간은 맞는데 우리 아까 호흡기에서요. 뮤신이 술잔 세포, 거블렛 세포가 분비한 뮤신이란 점액질이 이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세포들은 그 점액질 속에 이렇게 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이 점액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자위치를 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점액질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위점막, 장점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위장 점막을 이루는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점액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뮤신을 분비를 해요. 술잔 세포가. 그래서 뮤신이 이 주된 점액질 성분들이 되거든요. 이 점액질 층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을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점액질 바깥쪽에서 이제 음식물들이 우리가 아무리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이 점액질 층이 뮤커스 레이어가 세포들을 보호해줘서 이 세포들은 멀쩡한 상태로 걔네들을 안전하게 잘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위산이요. 걔네들 단백질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점액질 없이요. 이 공간으로 분비된 위산이 바로 이 세포에 닿으면은 우리 이 점막 세포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내려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점액층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옥사이드 성분이 바로 그 중에서도 1.8 시네올 성분이요. 이 점액질이 충분히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없어지지 않게 도와줘서 이 소화기 점막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시를 두 가지 그림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펩틱 얼서. 우리 흔히 위궤양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이에요. 즉 여기 위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 위궤양이 일어나게 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볼까요? 헬리코박터균이요. 그리고 담배, 술, 네, 그리고 각종 약물, 화학물질들, 그리고 스트레스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위에?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HPA 축이라는 그 호르몬 축이 활성화가 돼요. 그게 장기화되면 SAM 축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 축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위 장벽에 있는 세포층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육세포들이 무리하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너무 운동을 못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운동성을 조절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이게 구멍이 뻥 뚫려버리게 되는 궤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시 푸드 있죠. 매운 음식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어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네. 네,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점액층이 이거 궤양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이 점액층이 파괴되면 궤양이 왜 생기나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네. 사실 이건 좀 더 자세히 나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구멍이 살짝 파이면은 이제 좀 뭐가 속이 쓰리다 그 정도가 되다가 네, 이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네, 이 결합 조직이 있는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궤양이다, 얼서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따른 치료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건 이 점막 세포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점막 세포가 죽어서 사라진 그 자리가 이렇게 구멍처럼 파이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우리 앞에 봤던 그림을 여긴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게 지금 위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바로 이 공간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는 사실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가 이렇게 점액층으로 싹 쌓여져 있는 거죠. 이 점막이요. 네. 그리고 이 점액층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액층이 튼튼한 상태에서는 여기 이 공간으로 뭐 아무리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든, 담배 유해 물질이 들어오든, 뭐 술이 들어오든 여기 세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 점액질 층이 뮤커스 레이어가 방패막을 딱 형성하고 있어서 다 튕겨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헬리코박터균이 막 대거 침투를 해서 들어와요.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이 유독한 물질들이 이 점액층을 마구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점액층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이 네. 얘네 맨몸, 이 세포 맨몸이 바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직방인 거죠. 이런 자극적인 물질이 바로 직방으로 얘네들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세포가 하나둘 죽어 나가면서 죽은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건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이 점액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액층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위염과 위궤양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되면서 여기서 암세포가 또 되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점액층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점액층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다? 요 밑에 있는 이 위 점막 상피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가 파괴되면은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세포가 파괴되면은 점액을 분비하던 세포도 파괴가 돼서 그나마 부족한 점액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 염증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악순환이 아예 시작되지 않게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점액질층이 잘 만들어져서, 그리고 점액질층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제 일을 잘 해서 이 점액질층을 탄탄하게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일을 도와주는 게 뭐다? 옥사이드. 그 중에서도 1.8 시네올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 살펴봤잖아요. 장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장은요, 단순히 이렇게 염증만 생기고 구멍만 뚫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장에서 지금 여기 거트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르키거트, 이거 우리말로 장누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르키거트 여기 뒤에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부분도 제가 상피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그리고 이건 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소화기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장은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똥으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려고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 과정 중에는요, 얘네를 똥으로 만들어서 잘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잘게 부수고 세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음식물들이 이제 잘 분해가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세포의 먹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으로 잘 흡수가 되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걸 잘 흡수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영양소로 가장 많이 흡수를 하는 것이 바로 소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 점막에서 필요한 음식물들은 잘 흡수를 하고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성분들은 차단을 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장벽이 건강하게 잘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다친 데 없고 아픈 데 없고 망가진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을 먹은 만큼 충분하게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이 여기 장에서도 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처럼 이 세포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세포를 보호를 해 주는 게 바로 이 그림에는 근데 안타깝게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이 소장 세포도 여기 점액층이 이렇게 딱 보호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액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영양 성분들만 이 점액층을 통과해서 세포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소젠이라는 건요. 병원소들을 말해요.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 아니면은 뭐 음식물 독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게 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조리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먹으면 더 속이 편안하잖아요. 이 소장 점막도 얘네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잘 분해가 되고 잘 조리가 된 그런 영양 성분들을 쑥쑥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은 잘 흡수가 되고 이런 패소젠이랑 푸드 파티클의 음식물 찌꺼기들은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점액층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액층이요, 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소장에도 바로 술전세포들이 있어 술전세포에서 뮤신을 분비해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이런 패소젠이나 음식물 찌꺼기 중에 있는 독소나 그런 자극적인 성분들이 얘네들을 건드려서 파괴를 해버리면은 술잔세포가 파괴되면은 뮤신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이 보호막이 없어져요. 보호막이 없어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마음껏 공격할 수 있어. 얘네들을 뚫고서 몸속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쑥쑥 들어오게 돼요. 세포들을 망가뜨리면서. 그러면은 여기 이 세포를 통과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면서 이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던 게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이물질들까지도 우리 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포 저 세포 다 망가뜨리고 감염시키고 손상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할 때 장에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 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장과 연결된 이 혈관은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으로 함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혈관을 타고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이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침입자들이 마구 침입해 들어오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이 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점액질층이 손상이 되었을 때, 점액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해서 점액질층이 얇아지거나 사라졌을 때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이든 위 점막이든 소장 점막이든 대장 점막이든요. 그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이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제대로 잘 분비를 해서 이 보호막을 형성하는 일을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우리 건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이 술잔세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옥사이드, 그 중에서도 1.8 시네올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이죠. 호흡기계든 위 점막이든 소장 점막이든 대장 점막이든 옥사이드 성분 그중에서 1.8 시네올 성분이 하는 일은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막 너무 과도하게 일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일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호흡기 점막, 위장 점막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옥사이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옥사이드가 가장 잘하는 일. 옥사이드 성분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옥사이드 성분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